이건 범죄 아닌가? 미국인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야. 뉴욕 맨해튼 한복판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셰프가 한국에서 들여온 치명적인 한국 독초로 요리를 했다는 제보에 식품위생 당국이 출동했죠. 하지만 불과 24시간 만에 모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미국 최고의 미식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 중 이 요리를 맛보더니 이건 독초가 아니라 보물이라며 놀라운 반응을 보인 겁니다. 지금은 뉴욕의 억만장자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 독초 요리를 맛보기 위해 3개월씩이나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산에서 흔히 보던 그 식물이 어떻게 미국 상류층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사연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그린입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아뜰리에 누아르를 운영하고 있죠. 한때는 뉴욕의 최고 미식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다른 이야기예요. 어젯밤에도 제 레스토랑의 주방에 서서 빈 테이블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숨만 나왔죠. 예약률이 70%나 폭삭 감소했어요. 예전에는 한 달 전에 예약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말까였는데 이제는 당일에도 자리가 남을 정도죠. 매니저 마이클은 매일 취소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도 불안감이 느껴져요. 뛰어난 셰프들이 몰려오는 뉴욕에서 저는 이제 한물간 셰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지난 20년간 전설적인 프렌치 셰프로 살아왔습니다. 수백 번의 완판, 수많은 상, 그리고 미슐랭 스타까지. 하지만 요즘 들어 모든 것이 내리막길이었어요. 손님들은 날이 갈수록 줄고 직원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프렌치 요리는 이제 트렌드에서 벗어난 구식 요리로 취급받기 시작했죠. 저는 밤마다 와인을 마시며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1년, 아니 2달 안에 문 닫아야 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그동안은 생각만 했지. 실제로 말로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죠. 임대료는 치솟고 식재료 가격은 상승하는데 손님은 계속 줄고 있었어요. 매출은 바닥을 치고 직원들의 눈빛에서도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서비스가 끝나고 텅 빈 레스토랑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 맛, 서비스, 트렌드? 아니면 내 요리 철학이 시대에 뒤처진 건가? 창밖으로 맨해튼의 화려한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옆 건물의 새 레스토랑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죠. 그곳은 젊은 셰프가 운영하는 퓨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화려한 인스타그램 사진들과 독특한 메뉴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창밖의 뉴욕 야경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제 레스토랑의 불빛만 점점 희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오랜 친구이자 한국계 소믈리에인 리사 김이 레스토랑에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패션 센스와 뛰어난 미각으로 뉴욕 와인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죠. 조용한 레스토랑을 보고 놀라는 리사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레스토랑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 모든 것이 막막하다는 것까지. 알렉스, 너 정말 힘들어 보이네. 너가 좋아할 만한 와인 한 병 가져왔어. 리사는 가방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어요. 한국 전통주였습니다. 이건 한국의 막걸리야. 쌀로 만든 발효주인데 프랑스 와인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지. 처음 마셔보는 막걸리의 독특한 맛에 놀랐어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그리고 부드러운 탄산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리사는 갑자기 제게 한국 여행을 제안했어요. 알렉스, 너에게 딱 좋은 제안이 있어. 한국에 같이 가자.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여행이냐고요? 하지만 리사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웃지 마. 넌 지금 새로운 영감이 필요해. 한국은 너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거야. 식재료, 조리법, 맛의 균형. 프랑스 요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지. 이미 모든 유럽과 미국의 주요 식문화를 섭렵한 저였지만 한국은 사실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정통 프렌치 셰프로서 아시아 음식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고맙지만 됐어. 지금은 레스토랑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해. 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한국 음식 사진들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발효 음식의 깊은 맛,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 건강에 좋은 식재료들. 하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지금 여행을 갈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또다시 반쯤 비어 있었어요. 손님 한 테이블이 음식을 거의 다 남기고 갔을 때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주방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한국행 티켓, 아직 유효해? 리사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일주일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공항부터 완전히 낯선 분위기였죠. 한글로 된 간판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코를 자극하는 낯선 음식 냄새들. 리사는 저를 공항에서 바로 서울 도심의 한 전통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목재로 꾸며진 아늑한 공간, 독특한 좌식 테이블, 그리고 그 향기, 문을 열자마자 맡게 된 낯선 향이 제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좀 강렬한데? 리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청국장이야.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 중 하나지. 냄새는 강하지만 맛은 환상적이야. 솔직히 그 냄새만으로는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전 세계 요리를 맛본 셰프로서 호기심이 발동했죠. 이후 테이블에 놓인 작은 그릇들에 놀랐습니다. 10개가 넘는 반찬들. 그 다채로운 색깔과 향이 제 감각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김치였습니다. 빨갛고 매운 향이 코를 찔렀죠. 이 모든 걸 한 끼에 다 먹는 거야? 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다양한 맛을 한 번에 경험하는 거야. 달고, 짜고, 맵고, 신맛이 조화를 이루는 거지. 자, 알렉스, 먼저 이걸 먹어봐. 리사가 건넨 청국장찌개를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순간 제 미각은 폭발했습니다. 강한 향과는 달리 입 안에서 퍼지는 깊은 감칠맛이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 냄새는 강렬한데 입에 넣는 순간 감칠맛이 폭발해? 리사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발효의 힘이야. 한국 음식의 비밀은 발효에 있어. 미생물들이 음식을 분해하면서 복잡한 맛을 만들어내거든. 그날 저녁, 청국장, 김치찌개, 된장국, 각종 나물까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맛의 향연을 경험했어요. 20년 넘게 요리를 해온 제게도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이 모든 발효 음식들이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내는 거지? 리사는 한국 음식의 발효 과정과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줬어요. 발효를 통해 재료의 감칠맛이 극대화되고 자연스러운 보존이 가능하며 영양소도 풍부해진다는 사실에 경이로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요리의 세계가 얼마나 협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행 3일째. 리사는 깜짝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알렉스,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갈 거야. 한국 불교 사찰에서 하룻밤 묵을 거야.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넘게 달려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사찰에 도착했어요. 100년이 넘은 소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목조 건물들. 그리고 흙과 나무의 자연스러운 향기. 마치 다른 차원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은 400년 역사를 가진 사찰이야. 스님들은 오랫동안 전통 사찰 음식을 계승해왔어. 리사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 주변을 둘러봤어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새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님들과 함께하는 사찰 식사가 있었어요. 채식 위주의 간소한 식단이었지만 그 맛은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깊고 풍요로웠습니다. 다양한 나물 반찬들 사이에서 한 접시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까맣고 길쭉한 나물이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보살이야. 한국에서 흔히 먹는 산나물 중 하나지.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어요.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향. 그리고 미묘한 쓴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 본 식물 도감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눈을 크게 뜨고 리사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때 도감에서 봤던 독초잖아. 이걸 어떻게 먹는 거지?
제 놀란 표정을 본 스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것은 고사리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만 그것을 다루는 법을 모르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룰 줄 안다면 그것은 보물이 되죠.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고사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사리에는 독성이 있지만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리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스님은 친절하게 고사리의 독성을 제거하는 전통 조리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에 여러 번 데쳐 독성을 없애고 말려서 보관한 후 간장과 참기름으로 조리하면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 이 과정이 놀라웠어요. 위험한 식물을 안전하게 변화시키는 지혜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스님들은 사찰 주변 산에서 직접 채취한 다양한 산나물들을 보여주셨어요. 각각의 나물들은 독특한 맛과 효능을 가지고 있었고 적절한 처리 방법을 통해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날 밤 사찰의 고요한 방에 누워 한 가지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위험한 독초가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되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이 원리를 뉴욕의 제 레스토랑에 도입한다면?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고사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고사리가 독초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대형 마트나 식재료 공급업체에서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셰프 그린. 이건 미국에서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아요. 독성이 있어서 규제 대상이에요.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리사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그녀의 조언대로 퀸즈의 한인 마켓을 찾아갔습니다. 마켓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다양한 김치, 장류,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서 수입된 말린 고사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거죠? 정확히 제가 찾던 겁니다. 가게 주인은 제가 왜 고사리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겐 새로운 요리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고사리를 스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여러 번 데쳐 독성을 제거했어요. 이제 창작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건 고사리 크림 파스타였어요. 쫄깃한 고사리의 식감과 부드러운 크림 소스의 조화가 놀라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 리조또. 고사리의 독특한 맛이 쌀의 담백함과 맛나 깊은 풍미를 만들어냈죠. 마지막으로 고사리 채식 스테이크. 고사리를 데친 후 압착해 스테이크 모양으로 만들고 특제 소스를 곁들인 요리였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주방 스태프들의 표정은 의심과 우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수석 셰프 다니엘의 눈빛은 걱정스러웠어요. 셰프, 이걸 손님한테 낸다고요? 독초 요리라고 욕먹을 거예요. 저는 메뉴 개발을 계속했지만 직원들의 우려는 커져갔어요. 결국 모든 스태프를 모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고사리는 한국에서 수백 년간 식용으로 사용해온 안전한 식재료입니다. 독성은 이미 제거됐고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도 받았어요. 재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전문가까지 불러 검증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메뉴를 런칭합니다. 자연의 보물 고사리 시리즈라고 부를 거예요. 직원들에게 시식을 권했지만 대부분은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몇몇은 용기를 내어 맛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새 메뉴 런칭 전날 밤, 저는 레스토랑 창문 앞에 서서 맨해튼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사리 메뉴 런칭 첫날, 저는 아침부터 주방에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홍보 이메일도 보냈고 소셜미디어에도 새 메뉴를 알렸죠. 특별히 음식 평론가들도 몇 명 초대했습니다. 이날이 아뜰리에 누아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초저녁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 테이블에 손님이 메뉴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고사리요? 그거 독초 아닌가요? 웨이터를 통해 고사리의 안전성을 설명했지만 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위험한 음식은 먹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테이블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식당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주방에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리던 제 마음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음식이야. 나는 절대 못 먹어. 이런 걸 팔다니. 당신들 미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울렸어요. 다른 손님들도 불안해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일자 다른 손님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홀로 나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님은 이미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도 여러 테이블에서 메뉴 변경을 요청했고 심지어는 식사 중간에 자리를 떠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서는 악평이 쏟아졌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독초를 판다고. 이건 범죄 아니야? 식품안전법 위반 아닌가? 알렉스 그린의 마지막 몸부림. 절대 가지 마세요. 이런 댓글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긴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셰프, 예약 취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뷰 사이트 평점도 급락했어요. 주방에서는 직원들의 눈빛이 봐, 이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셰프, 메뉴를 철회하는 게 어떨까요?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 끝낼 순 없었습니다. 고사리의 가능성을 보았고 그 맛의 아름다움을 알았기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밀어붙인다면 레스토랑이 망할 수도 있었죠. 내일까지만 지켜보자. 그래도 안 되면 고민해 볼게. 그날 밤 가게를 닫고 혼자 남아 고사리 요리를 다시 맛보았습니다. 여전히 훌륭했어요.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닫혀 있는 걸까? 고민하는 그때 카운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카메라와 장비를 든 팀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제이슨 로렌스, 300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 푸드 유튜버가 서 있었어요. 그는 논란이 되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솔직한 리뷰로 유명했죠. 종종 레스토랑을 망하게 할 정도로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그린 셰프님. 제이슨 로렌스입니다. 지금 문 닫으셨지만 고사리 요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라이브 방송 중인데요.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가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독초 요리를 파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조롱하러 온 것이었죠.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서 더 잃을 것은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고사리 요리 3가지를 준비해 드리죠. 주방으로 안내하고 고사리 크림 파스타, 고사리 리조또, 고사리 채식 스테이크를 준비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농담을 던지는 제이슨을 보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논란의 그 독초 요리를 먹어볼게요. 과연 살아서 방송을 마칠 수 있을까요? 그의 방송을 지켜보는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긴장됐어요. 완성된 파스타를 앞에 두고 제이슨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죠? 2번째 포크를 들어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제이슨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는 거의 숨도 안 쉬고 파스타를 먹어치웠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20년 요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에요. 쫄깃한 식감, 깊은 감칠맛, 그리고 이 뒷맛의 풍미. 여러분, 이건 독초가 아니라 보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이슨은 다른 고사리 요리들도 맛보고 카메라 앞에서 절찬했습니다. 이 고사리 스테이크는 정말 혁명적이에요.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라이브 방송은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갈 무렵 제이슨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롱하려고 왔지만 완전히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어요. 알렉스 그린은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유가 있는 셰프더군요. 내일 당장 예약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매니저 마이클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셰프, 예약이 폭주하고 있어요. 다음 한 달치가 모두 찼습니다. 제이슨의 영상이 밤새 100만 뷰를 넘기며
뉴욕 미식계를 술렁이게 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반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망할 위기에 처했던 레스토랑이 하룻밤 사이에 뉴욕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아뜰리에 누아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매진, 2달 앞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였어요. 고사리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가 인기였고 뉴욕타임즈와 푸드앤와인 매거진에서도 극찬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알렉스 그린, 한국의 비밀 재료로 미식의 혁명을 일으키다. 독초라 불리던 고사리. 이제는 뉴욕 최고의 식재료로. 처음에 의심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자랑스럽게 고사리 요리를 서빙했어요. 다니엘 셰프는 새로운 고사리 요리를 개발하는 데 열정적이었죠. 한국 식재료에 관심을 가진 젊은 셰프들이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싶다며 지원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족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홀로 나가보니 4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와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셰프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소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의사는 붉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제 레스토랑의 고사리 채식 스테이크를 먹고 난 후 소녀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고사리의 칼륨이 심장 부담을 줄이고 철분과 비타민이 부족한 영양을 보완해준대요. 이제 우리 아이가 고사리 스테이크를 가장 좋아하게 됐어요.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맑은 눈빛에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깨달아졌어요. 요리는 단지 미슐랭 스타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요리는 미슐랭 스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구나. 그 후 저는 레스토랑의 비건 메뉴를 대폭 확장했어요. 한국의 발효 기술과 프랑스의 조리법을 결합한 다양한 건강식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손님들을 위한 특별 메뉴도 만들었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 메뉴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1년 후 아뜰리에 누아르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레스토랑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까지 획득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레스토랑을 잠시 닫고 다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한식 조리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한식에서 배운 것, 이제 내 요리에 담을 차례야. 한국의 사찰에서, 전통 한식당에서,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저는 발효의 비밀, 자연 재료의 활용법, 그리고 음식을 통한 치유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지혜를 제 요리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한국과 프랑스, 동양과 서양의 조화, 이것이 제가 찾던 새로운 요리의 길이었습니다. 리사와 함께 한강가에서 맥주를 마시며 웃었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레스토랑 문 닫고 실업자가 됐을 거야. 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넌 항상 훌륭한 셰프였어. 단지 새로운 영감이 필요했을 뿐이야. 이제 저는 매년 몇 개월씩 한국에 머물며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오가며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요리에 담아내고 있어요. 위기에서 시작된 여정이 저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익숙한 것만 고집하다 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낯선 문화와 재료의 마음을 열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요리의 가치를 발견하고야 말았죠. 여러분도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알렉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또 고사리라는 한국의 평범한 식재료가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음식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문화 속에 우리가 찾던 해답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